안녕하세요. 유시스 남주현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3개월 내 금리 전망에 대한 금통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결정은 고환율에 대한 경계감이 많이 고려된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하반기에 한번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환율 방어를 어렵게 한다는 시각이 있었는데요. 통과문에서는 이번에 금리 인하 가능성과 추가 인하 여부 등의 언급이 빠졌습니다. 금리 동결을 좀 더 길게 가져가겠다는 의미인 건지, 아니면 통화정책 재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건지 총재님의 생각이 또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고환율 원인으로 방금 전에도 해외 투자를 지목하셨는데요.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한미 성장에 대한 기대 차이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총재님께서도 환율과 펀더멘탈 간의 괴리가 크다라고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K자 회복세 그리고 체감 경기와의 괴리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해 주셨는데요.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아무래도 금리 인하 기대와 달러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평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성장률 1.8% 상향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같이 질문드립니다. 질문이 많네요. 우선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소수 의견은 없으셨습니다. 다들 의원님 모두 최근 성장세가 11월 통방기에 비해서는 다소 나아졌지만, 말씀하신 대로 주택가격과 환율 등 금융안전 관련 리스크가 여전하거나 오히려 올랐다는 점에서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모두 동의하셨고, 2주 후에 공개되는 의사록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하실 것입니다. 3개월 앞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분 중에 5분은 3개월 뒤에도 2.5%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셨고, 나머지 한 분은 현재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된다는 견해를 나타내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전망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동결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신 5분은 앞으로 3개월 시기에서도 현 경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고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인하 가능성을 제시하신 나머지 한 분은 아직도 내수 부분의 회복세가 약하기 때문에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둘 필요가 있다. 다만 주택가격 및 환율 등 금융안정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고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이 모든 전망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조건부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는 건 지금 하반기나 크게 동결로 가는 분위기인데, 통화정책을 대해서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개월 내에는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동결 기조가 계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통화정책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장률에 대해서는 상방 위험이 조금 증가했지만 상하방 위험이 아직도 다 있고, 환율 수준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물가에 주는 영향도 있을 것이고, 미국 통화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져갈지 이런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금통위원님 전반적인 분위기가 6개월 뒤 어느 방향을 갈 건지를 지금 얘기하기보다는 데이터를 보면서 그 뒤에 한 번 더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자율 하락 그런 가능성이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고, 또 한국 경제의 비관론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환율을 방어하는 데 어렵지 않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꼭 펀더멘탈 성장률 이자율이 지금의 환율 상황을 전면적으로 드라이브하는 건 아니다. 중요한 영향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현재 저희가 수급 요인이라는 걸 보게 되면은 채권 시장을 통해서 자금이 나가거나 들어오는 문제보다는 미국 주식시장이 좋고 AI 주식 관계 좋고, 그래서 사실 우리 내국인 해외 투자가 대부분 주식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자율보다는 오히려 주식 쪽 성장률과 관계된 거, 아니면 AI 관련 주식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이 지금 환율 수급을 결정하는 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펀더멘탈 얘기를 하면은 기조 요인으로는 맞는데, 지난 1년을 쭉 보면 성장률도 연초에는 0%였다가 지금 1.8%로 올라가고 있고, 내외 금리 차도 오히려 가장 높았던 때에 비해서는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 중이고, 우리는 지금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데 미국은 내릴 가능성이 더
어쨌든 더 큰 상황이고 이렇게 볼 때 펀더멘털이 중요한 요인이지만 그 변화 방향은 최근에 들어서 오히려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 것을 보면 그 당연히 이 펀더멘털이라는 요인도 그 기조를 갖고 있는 건 맞는 얘기지만 그 외에 수급 요인도 상당한 정도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 기자님께서 한국 경제의 비관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한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우리가 고령화 이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올려야 된다. 그리고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는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구조조정 페이퍼를 쓰듯이 계속해서 이야기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중요한 사실이지만 비관론이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조금 약간 동의하지 않는 면도 있는 것이 좋은 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AI가 전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AI에 관해서 자체적인 산업 능력이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가 되겠습니까? 저는 미국과 중국 빼고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것도 있고 이런 건데 당연히 저출산 이런 것 때문에 성장률이 낮아졌고 계엄 이후의 정적인 불안 때문에 성장률이 0%로 갔고 그런 상황이지만 이 모든 걸 보고 한국 경제가 비관이고 폭망이고 막 이런 걸 하면서 환율은 올라갈 거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과도한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가 우리를 성찰하고 우리의 잠재 성장률을 올리고 이런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막 비관론으로 인해서 환율이 막 이렇게 되고 왔다는 걸 반드시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하신 1.8% 성장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1.8%가 반도체하고 IT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AI 산업이 돼서 누가 위너가 되더라도 반도체는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 AI에 관련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앞으로 적어도 1년 정도의 시기에서의 비즈니스 전망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관세 부과를 반도체에 하기로 했고 그 25% 얘기를 하는데 협상을 하는 단계에 가서 우리가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현재 저희가 1.8% 성장을 예측할 때는 한 15% 정도는 관세를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이 성장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5%보다 높은 25%가 될지 중국으로 가는 반도체만 문제가 될지 미국에 들어오는 반도체만 문제가 될지 이런 것은 오늘 발표가 됐기 때문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AI 이런 것만 보면 상향 리스크가 상당히 있는 반면에 이런 지오폴리티컬 리스크는 또 하방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1.8%에는 다소 상향 리스크가 있지만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강 기자님. 예, 한국경제